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책 핵심은 명확합니다. AI 중심 국가 도약, 그리고 그 중심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대표 LNM 개발,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플랫폼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AI 생태계 상위 플레이어 육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AI, LNM, 플랫폼, 콘텐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뭘까요?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뿐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러버 X를 통해 LNM 기술을 자체 보유 중이고, 카카오는 코치PT를 활용해 카카오톡, 광고, 커머스 등 전방위 서비스를 AI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국가 AI 전략이 바로 꽂히는 정조준 대상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클러스터, AI 서비스, 번역, 더빙, 콘텐츠 수출, 모든 정책 방향은 결국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투자 100조, 플랫폼 융합 콘텐츠 수출, AI 서비스 고도화, 이 모든 흐름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누가 실제로 돈을 버느냐를 보여줍니다. AI 수혜의 중심, 그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AI 하드웨어랑 AI 소프트웨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것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이재명 대통령 AI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하드웨어란요, 눈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드웨어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시가 뭐냐 하면 컴퓨터 본체 있죠. 컴퓨터 본체가 하드웨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CPU, 많이들 들어보셨죠? CPU, 그리고 뭐 GPU,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키보드도 이 하드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 요렇게가 이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하드웨어랑은 틀립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드웨어에서 이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코드가 이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 이 소프트웨어의 예시는 뭐 크롬,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들 있죠. 크롬, 그리고 뭐 엑셀, 엑셀, 그리고 게임 앱, 아니면은 뭐 포토샵, 좀, 그리고 가장 쉽게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유튜브 앱 있죠. 이런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개념 자체는 명령과 논리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에 좀 지시를 내려서 원하는 좀 작업을 수행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둘의 관계를 좀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드웨어는 몸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뇌 또는 영혼입니다. 뇌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몸만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뇌만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며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기능이 나온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도 있어야지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컨텐츠 정책 덕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이재명 정부 AI 컨텐츠 정책 핵심 요약이라고 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구분은 AI와
AI와 컨텐츠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AI 쪽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으로는 국내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재명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국가 차원의 AI 붐업을 다시금 일어나겠다,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놓는 거고요. 두 번째 정책으로는요, 국가대표 LNM 자체가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LN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LNM을 육성을 시키고 오픈 소스를 제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 같은 거를 똑같이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미 자체에서도 보시면 한국판 챗GPT를 육성시키겠다. 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아까 왜 이 LNM 육성 자체에서 여기도 의미 자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써놨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자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보여진다 그랬죠. 보여지는 것들 뭐였습니까? 아까 모니터와 모니터 뭐 그리고 마우스 뭐 이런 본체, CPU, GPU 이런 게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자체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코드예요. 코드. 그렇죠? 이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때려주는 것이 요 소프트웨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분들 이 사업 구조 자체에서 뭘 팔지, 그러니까 이 매출을 낼 때 하드웨어 그 기업들은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뭐 삼성이 있을 수 있고, 삼성은 못 팝니까? 메모리 팔죠. 메모리. 삼성은 메모리를 팔아서 매출에 잡히잖아요. 메모리가 얼마큼 팔려나에 따라서 이 매출이 잡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못 팝니까? 얘네도 GPU, CPU 팔죠. 그쵸? 그러면서 이 GPU, CPU를 하나, 두 개씩 팔면서 매출에 잡히잖아요. 이런 식의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이런 물질적인 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정책에서 국가대표 RNM을 육성시키겠다, 오픈소스를 제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뭐 LG,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AI 데이터 센터 SOC 규제화. 자,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인프라 투자 지원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수혜가 간다. 자, 얘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당연히 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여기에 수혜를 가고요. 그다음에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시키겠다. 이 의미 자체가 데이터 확보 경쟁력을 지원시키겠다. 보면 사실 하드웨어 쪽의 정책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의 정책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준 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 요 정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콘텐츠 쪽으로만 가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산업의 전략 산업을 지정입니다. 플랫폼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략 산업은 예시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은요, 일단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아니면 반도체. 이런 굵직굵직한 애들 있죠.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얘네가 전략 산업이었어요. 전략 산업.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는 이 콘텐츠 자체에서 플랫폼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로봇, 반도체와 똑같은 위치에 자리를 옮겨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산업을 또 누가 합니까? 네이버 웹툰.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 하죠. 그리고 카카오도 카카오 따로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또 수혜를 받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글로벌 컨텐츠 수출, 번역, 더빙 지원. 그럼 얘네 이미 이 네이버, 카카오가 여러분들 그죠? 느낌 그냥 다 느낌이 오시죠? 이거 얘기 자체에서도 또 수혜를 받겠구나.
또 수혜를 받겠구나. 그리고 OTT 제작, 정책금융 펀드 지원, KOTT 육성, 카카오 엔터 등 이런 애들도 수혜 받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직접적인 네이버와 카카오와의 직접 연결 포인트를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 초거대 AI 분야 쪽에서는요. 보시면 네이버는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이퍼클러버 X 개발 중에 있고 LLM 오픈소스와 대상 가능이다. 하이퍼클러버가 이 챗GPT와 이 비슷한 얘 따라가려고 만드는 게 하이퍼클러버 X죠. 자, 이러면은 이거 네이버 무조건 수혜받습니다. 이 정책에 가장 수혜받고요. 카카오도 보시면 고GPT, 고GPT 운영주, 카카오 브레인 R&D 강화. 네이버 카카오가 수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서부터가 그냥 받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SOC 요 분야 쪽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네이버는요. 클라우드 센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수혜가 바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IDC, 판교 등 확대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 두 번째 분야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요 네이버가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요 카카오 쪽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콘텐츠를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웹툰, 웹소설, 미국, 일본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누가? 네이버가. 자, 그리고 카카오, 피코마, 일본 1위 웹툰 플랫폼, 카카오 M 콘텐츠 등 이미 다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 산업으로 지금 플랫폼 산업을 지정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얘네 둘 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OTT 비디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다 안 읽어드려도 이미 지금 이재명 정부의 AI 컨텐츠 정책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그냥 조금만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겠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파동이 이렇게 와줬습니다. 1차 파동 와주고 현재는 이렇게 조정파가 와준 상태인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 네이버 천천히 모아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냐면 자, 이 네이버 일봉을 넓게 이렇게 펼쳐 봤을 때요. 자, 얘가 파동의 고점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파동의 고점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정파가 이렇게 와줬는데 왜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면 좋냐? 이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2년부터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얘는 네이버는 3년 동안 박스권 형태를 이뤄줬어요. 그 말 뜻은 풀이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얘는 3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3년 동안 주주들이 물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3년 전에 네이버의 주주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얘가 박스권 돌파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또 홀딩을 하시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이죠. 70%에서 80%의 이 개미들은 뭐냐? 매도했습니다. 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주가 추이를 좀 가깝게 볼게요. 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보시면 자, 여기서 이만한 막대한 이게 몇 퍼센트짜리냐면 고점이 22%예요. 22%의 급등이 나와줄 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요렇게 나와줬습니다. 그쵸? 요렇게 나와줬는데 자, 그 다음에 이틀, 3일, 4일 또 거래량 보시면 얘가 거래량 또 동반해주면서 주가 추이를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이 최대 거래량에 맞먹는 거래량들이 쭉쭉쭉 들어와 줍니다. 이건 뭐냐면은
매수세도 강한데, 매수세도 강한데 그만큼 매도세도 강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년 동안 물려있던 이 주주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매도 폭탄들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매수자들이 그 물량들을 싸그리 다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물갈이가 한 번 됐어요. 이 네이버라는 주식은 지금 현 시점 2025년도에 물갈이가 한 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얘가 한 일주일 사이죠. 지금 보시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주가 자체가 펌핑이 됐어요.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얘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사이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45%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조정파가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뭐냐면 힘 모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물량 잘 모으고 힘 모으기가 잘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인데 이 고점 자체를 다시 갱신할 힘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대 29만 6천 원입니다.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도 여기거든요. 이 구간대. 결국에 3년, 21년도 후반에서 22년도 초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가 여기 고점을 찍었던 구간 있죠. 이 구간대가 저항과 지지 구간이에요. 저항과 지지 구간. 이때는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지지 구간. 여기서 지지를 해줬는데 이 지지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이탈되면서 주가 자체가 지옥 끝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여기 저항 구간에 다시 왔다. 3년 전에 지지 구간을 지금 3년이 지나서야 네이버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지지 구간, 이 저항 구간 자체가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단한 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 너무 좋았겠지만 돌파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힘 모으기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일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를 차곡차곡 모아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도 제가 지금 일봉상에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 자체를 펌핑을 쭉 시켜주고 여기까지 딱 얼마까지 지금 고점을 찍어줬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1,000원입니다. 7만 1,000원짜리 고점을 딱 만들어주고 지금 조정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과거에 여기는 지지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 카카오가 이 구간대가 지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지 구간을 못 지켜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그냥 지옥으로 내려갔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고점 찍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구간이, 이 과거의 지지 구간대가 여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얘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때 저항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도 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시켜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왔냐? 여기 이 구간대까지 또 저항 구간 두 번 두드려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냥 얘네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얘네밖에 없어요. 이 AI 컨텐츠 산업 자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주봉을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들 다 돌파해주고 현재 이번 주 주봉 캔들이죠. 이번 주 주봉 캔들인데 5일선 이탈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 봐요. 이 네이버, 자, 네이버, 카카오, 얘네는요, 우리가 주소 담을 때,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하면서, 정말, 싸다라고 느껴지는 가격대 있죠. 싸다라는 가격대가 느껴질 때, 그때 하나하나씩 뭐 하면 된다? 바로 매수하면 된다. 왜?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직접적인 수혜. 얘네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누구? 이재명 정부의 이 AI 컨텐츠 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요 네이버, 카카오. 얘네 빼고는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싸다라고 우리가 느껴졌을 때마다 그때 차근차근 매수하면 된다. 요렇게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